반갑습니다. 어저께 아침부터 어, 제가 지금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 아침 7시 7시 30분 정도 돼가는데 제가 그 블로그에도 언급하고 하듯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을, 저 또한 무주택자인 입장에서 집을 안 사고 있는데, 저는 뭐 어떤 아는 척? 뭐 그런 것보다도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생존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 제 결정으로 인해서 제 가족의 인생이 그 좌지우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옳은 일인지 옳은 판단인지 어, 잘 나아가고 있는지 그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5개를 그냥 무작정 적었어요.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하나씩 해결해 보자. 첫 번째로 어, 제가 이제 생각하는 물음의 이제 답을 한번, 정리가 안 됐거든요. 제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니까. 근데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요. 첫 번째로, 무주택자인 제가 현재 부동산 집을 구매해야 되는 적절한 시기인가라는 그, 그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2021년 그 현재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어떤가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이 대폭 감소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최고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먼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얘기를 이어갈게요. 저는 우선적으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지금 대단히 위험하다. 거래량이 없고 뭐 매물 내놓는 사람도 없고 어쨌다고 하는데, 어쨌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최고가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거는, 이거는 폭락으로 갈 수도 있다. 폭락이라고 욕해도 좋습니다. 이건 부동산 시장에서 대단히 위험한 신호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 3번, 부동산 가격이 결정짓는 요인.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이 뭔가요? 우리가 다 알듯이 수요와 공급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는 사람은 3명인데 사는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어떨까요? 올라가겠죠.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 반대로 팔려는 사람은 100명인데 살려는 사람이 소수예요. 그럼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수요를 결정짓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려는 사람의 분류는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수요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로지 투자의 관점으로만 보는 투자자. 실수요자는 말 그대로 그 집을 사면 거기서 가족하고 거주를 하는 입장이고, 투자자는 그 집을 사도 거기서 거주를 안 하고 뭐 전세를 내두던, 샀다가 바로 팔던, 그런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투자자.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는 안에 투자자의 마음도 내포하고 있죠. 보통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사람들도 그 집을 거주하려고 집을 구매할 때 앞으로 내려가기보단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 수요와 공급에서 이 수요자들 한 명이 수요자들 10명에 해당되는 어떤 영향력을 이 투자자 한 명이 발휘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 집을 한 채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10채, 뭐 100채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요를 결정짓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실수요자는 따라서 움직이더라.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어떤지 보면 현재 실수자인 내가 지금의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자 이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 2005년도에 어떤 한 A라는 아파트가 10억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경제적 불황을 겪으면서 5억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2020년도에 이것이 20억이 돼버립니다. A라는 아파트가. 자, 그러면 저는 투자자인 입장에서 이 아파트를 구매를 해야 되는지 라고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면 투자자면 먼저 어떤 거를 정해야 되냐면 수익률을 정해야 됩니다. 수익률. 그럼 수익률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10%를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뭐든지 투자를 할 때는 수익률을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건데 저는 수익률 10%를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2005년도에 수익률 10%면 얼마죠? 1억이죠. 1억이면 11억. 그리고 5억일 때 수익률 10%면 5천만 원. 5.5억입니다. 그리고 20억일 때 수익률 10%면 2억. 22억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수익률 10%를 보고 들어가니까 2005년도 10억일 때는 11억이 되면 내가 팔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 5억일 때는 수익률 10% 5천만 원 5.5억이면 내가 팔고 나가겠다. 그리고 현재 2020년에는 20억일 때는 수익률 10% 2억을 22억이 되면 내가 팔고 빠지겠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부동산이라는 게 뭐 흔히들 말하잖아요. 무릎에 샀다가 어깨에 팔아라. 뭐 왜냐면 가격이 머리에 올라가면 잘 안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죠?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꼭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근데 지금 현재 2020년도 20억은 절대적으로 무릎은 아닌 가격이에요. 이 상황 사이클을 봤을 때. 그죠? 뭐 어깨든 가슴이든 머리든 모르겠지만 일단은 점점 뭐 머리가 됐든 어깨에 됐든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이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럼 투자적인 관점에 들어갔을 때는 똑같이 과거 5억일 때 10억일 때 이때도 좀 문제가 있겠죠. 이게 제대로 된 수익률을 10%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건 모르지만 어쨌든 5억일 때 똑같이 수익률 10%를 보고 들어갔을 때와 동일하게
가격이 20억일 때 수익률 똑같이 10%를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어,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 부동산 가격 하락은 정말 무시무시하게 떨어지죠. 1억이 우습게 내려갑니다. 그죠? 그리고 어, 부동산은 한 번 하락하게 되면 수요가 아예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때 10억일 때 그 수요 지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요 지수가 최대 맥시멈 10이 있다고 할 때 이때는 10이겠죠. 그러다가 5억이 됐으니까 그러다가 9, 8, 7 점점점 여기서 0이 돼 버려요. 그죠? 그리고 1, 2, 3, 4 점점점 해갖고 다시 10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20억이 8인지 9인지 10인지는 모르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0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는 무릎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20억이 예를 들어 19억이 됐다. 20억에 내가 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가 안 되네요. 20억일 때 이 사람이 투자 수익률 10%를 보고 이 부동산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대로 2, 3개월 뒤에 수익률 10%, 그러니까 2억이 올라서 22억이 됐다고 합시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나 수익률 10% 봤어. 내놨어요. 팔릴 가능성도 있지만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 시장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지금 거래량이 대폭 감소됐고 반대로 최고가 신고가 계속 달성되는 그 상황이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수익률 10%를 낼 수도 있지만 이 22억을 내놔서 팔려야만 이 사람이 생각한 대로 수익률을 얻고 황금성을 내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은 주식하고 틀려서 주식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99만 원, 98만 원, 97만 원, 점점점점 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100만 원일 때도 팔 수 있고 99만 원일 때도 팔 수 있고 98만 원일 때도 팔 수 있고 다 팔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부동산은 20억, 19억, 18억, 17억, 1억까지 떨어지면 20억일 때 안 팔리면 19억 때도 안 팔리고 18억일 때도 안 팔리고 17억일 때도 안 팔려요. 언제 팔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이런 상황을 베이스로 깔고 봤을 때 안 팔릴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현재 20억일 때에 들어갈 때는 과거 5억일 때 수익률 10%를 보고 들어갈 때와 다르게 다른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5억 때까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만약에 떨어진다면 5억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최소한 옛날에 2005년도에 10억까지는 최소한 떨어질 거다라고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내가 20억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20억이 됐다, 19억이 됐다, 18억이 됐다 쭉쭉쭉쭉 안 팔리다가 10억에 팔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 거죠? 10억 손해 보는 겁니다. 10억. 한마디로 50%를 마이너스 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20억일 때에 투자를 들어갈 때는 20억의 50%인 30억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투자를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 말은
수익률 10%를 내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었다. 물론 10% 오로지 10%인 수익률을 보고 염두에 두고 들어가면 안 된다. 반대로 20억에서 30억, 50% 이상이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익률 10%, 2억이 몇 개월 사이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최고가를 다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 투자는 투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확률, 수학적 계산으로 보고 확률상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현재는 떨어질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 크다. 왜냐면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스크가 클수록 돌아오는 건 많지만 점점 가격이 크면 클수록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는 폭이 점점 커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더 높은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 확신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같은 불인이가 아닌 진짜로 계속해서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서 밥 먹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지금 이 가격에는 절대 투자적으로 그 투자를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누가 현재 이 최고가와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느냐? 불인이와 초보 투자자들. 그러니까 수익률 10%를 보고 들어가는 초보 투자자들이 지금 최고가 신고가를 찍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수익률 10%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맞고 이때는 수익률이 50% 이상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50%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50% 그죠? 근데 10%만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면서 최고가 신고가를 찍으면서 반대로 이 실수요자들 약간의 투자성도 껴있는 실수요자들이 따라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그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황금성이 대단히 낮은 상품입니다. 주식처럼 바로바로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하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 들어가면 안 된다. 응? 지금 20억일 때는 30억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들어가야 된다. 그죠?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는 수익률을 보고 하는 건데 지금 수익률을 옛날 때 5억대처럼 10%를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